자, 오늘 배울 파트로 갈게요. 자, 오늘은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틀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죠. 합성함수는 함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x, f라고 부를게요. 여기가 fx 1, 2, 3, 1, 2, 3. 이게 두 번째 함수가 g라는 함수가 1, 2, 3, 1, 2, 3. 그럼 이 두 개를 하나의 함수처럼 해석한다. 즉 앞에 진행되는 함수의 결과를 뒤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처럼 활용하겠다.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 정의죠. 그 얘기는 합성함수가 존재합니다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f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랑 3이 치역이죠. 이 녀석이 뒤에 나오는 녀석의 정의역에 속해 있어야 돼. 앞에서 진행되는 f라는 녀석의 치역이 치역 is 집합이 뒤에 나오는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 is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굳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2, 3이야. 근데 정의역이 1, 2, 3이야. 그럼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1, 2, 3이어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니까 여기가 4까지 이렇게 왔어. 네, 1, 2, 3, 4가 1, 2, 3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만 일단 알아들으면 돼요. 이게 여기서 합성함수가 정의 내려진다. 합성함수가 존재한다. 재밌어? 못 알아듣겠어? 뭘 이해해야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안 돼. 빨리 와. 왜 늦었어? 뭐가요? 슬프다. 네, 뭔데요? 합성함수, 역함수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수업이에요. 뭔데? 이따가 물어봐요. 네. 자, 491번 가볼게. 자, 지금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꾸며져 있을 때 합성을 구하십시오. 이게 g 합성 f의 2를 구하시오는 g의 f2라는 결론을 집어넣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g2가 얼마예요? 5니까 첫 번째 가로는 g5를 구하세요. is 3으로 마무리를 했고 f 합성 g에 5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의 g5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죠. g5는 문제에서 3이니까 얘는 f3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3은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십시오. is 5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기본적인 합성함수 틀이었습니다. 자, 93번으로 가볼게. 자, 93번으로 가보면은 자, 집합 x가 a에서 a까지인데 여기다 밑줄 쳐요. x에서
x로의 함수로 합성함수가 정의됐습니다. 였어요. 합성함수가 지금 이게 f에서 f로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fg의 합성함수가 정의 내려졌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진행하는 함수가 돼요? g를 먼저 진행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즉 g라는 녀석의 치역이 f라는 녀석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정의역에 속해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 내려졌다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f에서 f로니까 x, fx 다시 f 이렇게 되는 거니까 f의 정의역 x에서 x로니까 스타트 정의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정의역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2 정도는 우린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함수죠. 그래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마이너스 a까지에서 a까지의 치역이 fa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까지죠. 이게 치역이죠. 지금 치역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fa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fa까지가 치역이야. 근데 그 녀석이 다시 어떤 함수에 f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f의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f의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야? a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야?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십시오. 2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별표 쳐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함수가 정의 내렸다. 앞에서 진행되는 치역이 뒤에서 받아주는 정의역에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fa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내가 아까 x에서 x로의 함수의 박스를 하나 치라 그랬지. 문제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러면서 뭐 합성함수라는 힌트를 주든 역함수라는 힌트를 주든 하면 y는 x랑의 어떤 관계성을 찾아도 무방해요. 그러면은 y는 x제곱 빼기 2랑 y는 x랑의 어떤 관계성을 찾아내면 x가 마이너스 1과 2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a를 집어넣었을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한계치가 2를 벗어나는 순간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2에까지 잡혀 있어야 된다 라고 찾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찾는 거는 좀 어떤 경험적인 팁인 거고,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풀기에는 앞에 진행되는 치역이 뒤에서 받아주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저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이 노란 주황색 풀이는 x에서 x로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내신 푸는 기술적인 팁이에요. 그거는 조금 별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94번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얘는 합성함수 관계식 만들라는 문제입니다. 합성함수 관계식. 관계식 못 만들어요? 자, F 합성 G는 F에 GX를 통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F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가 정의역 X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F의 함수 3 G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같은 이유로 G합성 F는 G에다가 fx를 통짜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g의 함수 마이너스 f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이게 어떻단 소리야? 똑같단 소리겠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k, 즉 마이너스 3x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x 빼기 2 플러스 k랑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k 값이 얼마? 레벨 1이죠. 정신 차리고 하자. 네, 이렇게 합성함수의 관계식도 우리는 만들어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96번. 자, 96번이겠습니다.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틀을 그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 f, 그 다음에 x, g. 그래서 1, 2, 3, 1, 2, 3. 이게 f고요. 1, 2, 3, 1, 2, 3. 이게 g입니다. 첫 번째 힌트가 F2는 3이다. 두 번째 힌트가 G3는 1이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죠. F에 G1을 집어넣었더니 1이래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G1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G1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G1이 2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2로 들어갔어. 한마디로 F2가 1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걸 F2가 1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상황이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G1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는 걸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요렇게 지나가게끔 디자인이 돼 있겠죠. 그러면서 F에 3을 집어넣은 게 1입니다를 믿고 써야지. 됐어? 그럼 얘도 빈칸은 빈칸으로 채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F랑 G를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F2에 더하기 F3을 구하세요. G2 얼마야? G2는 2니까 F2 더하기 F3이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F2 더하기 F3을 구하십시오. 괜찮아? 그래서 얼마? 4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네. 뭐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니? 야, 여기서 브레이킹이 걸리면 안 돼. 네. 이런 류의 문제들 잘 나옵니다. 꼭 익혀둬야 돼요.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넘어가면은 역함수죠.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를 거꾸로 인에다가 역함수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x에서 뭐 y로의 함수인데 뭐 이게 1, 2, 1, 2 요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f에 1 집어넣으면 2. 그러면 역함수는 이걸 거꾸로 가보세요 라는 뜻이지. 그래서 기호적으로는 f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리버스로 읽는 사람도 있고 역함수다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함수라고 읽어요. 그래서 f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읽어야 됐지. 그래서 치역이 곧 정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에 2를 집어넣은 게 1이다. f에 1 집어넣으면 2가 간다. 역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 그 길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함수예요. f는 1대1 함수야. 근데 역함수, 즉 거꾸로 가는 구조가 가능할까? 3이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읽으면 1대1 대응까지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거 많이 쓸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럼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기울기의 경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느낌의 경향, 기울기가 양수면 끝까지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기억을 볼게요. 자, 기억은 대표적인 V자 함수죠. 절대값 x가 V자로 꺾이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럼 기울기의 경향성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년 녀석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즉 역함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x는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을 땐 1 빼기 2x, 0보다 클 땐 1 빼기 x. 어쨌든 그 크기는 달라졌지만 경향성은 어때요? 똑같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어쨌든 음수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 이럴 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을 땐 1 빼기 x제곱 1 빼기 x제곱 근데 반쪽만 쓰였죠. 그리고 1보다 클 땐 1 빼기 x제곱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1보다 클 땐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왔죠. 근데 이게 x제곱이지만 기울기의 경향성이 어때요?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받아줬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순수한 2차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쪽짜리는 가능해. 축을 기점으로 반쪽만 쓸 때에는 1대1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쪽의 플러스 느낌이 플러스에서 플러스 느낌으로 보입니까? 이러면 합격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거야? 기울기의 경향성인 거예요. 2, 2, 2이 아니라 2, 7 이래도 상관없어요.
경향성만 똑같으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1번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 501번. 여기 봐봐.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볼게요. 우리가 F 합성 G라는 건 먼저 진행되는 게 뭐예요? G죠. 그래서 X, G, GX. 그래서 그 다음에 F가 돼서 F, GX. 그럼 이거가 이 전체 역함수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는 게 F의 역함수죠. 그렇죠? 그리고 G의 역함수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 합성 G, G를 거쳐서 F로 마무리되는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뭐부터 진행된다고? F의 역함수부터 진행되죠. 그래서 얘는 뒤집어서 역함수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생각해서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는 뒤집어서 역함수를 붙이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읽어져요? G의 역함수 합성 F라고 읽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한번 문제를 제작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따라가면서 풀어볼게. 맞지? 먼저 F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G라는 녀석이 3x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F의 역함수의 관계식을 구해봅시다 라는 질문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역함수의 관계식은 어떻게 구해요? x랑 y 자리만 바꾸면 돼. x랑 y.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만 쓰면 역함수를 구한 거야. 이게 역함수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면 표기법상의 이유로 틀렸다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어떤 폼으로 쓰길 원해? y는 하고 쓰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y는 하고만 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y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f의 역함수를 구한 거죠. 같은 이유로 얘도 x는 3i 빼기 4라고 역함수를 구했어.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만 쓰면 돼. 그러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충실히 따라가면 f의 역함수 합성 g 전체 f에 h를 합성했더니 f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h 마이너스 2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라고 질문받은 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풀어볼게요. 얘는 g의 역함수 합성 f 합성 h는 f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g의 역함수의 f의 h 마이너스 2는 f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 네. f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야. 그치? 그러면은 g의 역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나옵니까? g의 역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나와? 11? 괜찮습니까? 네, 11. 그럼 얘는 11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f의 h의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11이 돼요? 마이너스 5. 그럼 이 네모 박스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h-2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아마 문제는 이렇게 풀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아니, 역함수의 가장 흔한 풀이기도 해요. 가장 흔한 풀이 찾아 들어간다. 뭐 레벨 1이니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으로 해볼게. 3번. 3번 딱 봤을 때 f의 3분의 4x 플러스 1이 합성함수처럼 보입니까? 이 f의 3분의 4x 플러스 1이 f 합성 3분의 4x 플러스 1 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503번으로 체크해 볼게. 돼요? 나왔어? 잘하는구만. 형편없구만. 그리고 역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f에 a를 집어넣으면 b래. f의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예요. 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 f 역함수에 5를 집어넣은 걸 a라고 부를게. a가 우리의 최종 꼴이야. 그럼 f에 a를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요걸 찾아야 돼. 자 볼게요. 그러면 5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여기가 5예요? 5 그러면은 식 전체 x에 5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f에 3분의 이렇게 됐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된 거야? 7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지? 슬프다. 7번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7번 507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게 여기에 밑줄 쳐봐요. 어차피 이 문제의 핵심은 이쪽이죠. 얘를 어떻게든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항등함수식 기억하고 있어요? 항등함수식이 뭐예요? fx는 x다. x다. 그리고 역함수를 잘 생각해봐.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봐봐.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f에다가 f의 역함수를 확성하면 같다가 5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f랑 f의 역함수를 확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인 x입니다. 같다 5라고 한 거니까. f가 1이면 3이야. f 역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1이야. f 합성 f의 역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f의 f 역함수에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f1 is 3. 3을 집어넣었더니 항상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체크해? 는 x다.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뭔가 얘랑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다시 생각해 볼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볼게. 지금 얘가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 얼마를 집어넣으래?
bx-6을 집어넣으래. 그치? 그렇게 된 얘기지. 근데 이 앞에 걸 조금 더 쪼개보면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에 bx 빼기 6을 집어넣었더니 항등함수가 됐대. 그 얘기는 f 합성 g가 곧 bx 빼기 6이란 소리죠. bx 빼기 6의 역함수를 합성해야지 항등함수 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 합성 g라고 하는 녀석이 bx 빼기 6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f 합성 g라는 관계식 하나만 구하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정도의 노력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 b가 얼마?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 생각을 어떻게 했어? 는 x로 했어. 는 x. 어쩌고 저쩌고가 x다. 항등함수 느낌이 나죠? 근데 지금 내 눈에 어쩔 수 없이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계속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x 빼기 6의 역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단 조금은 빨라지겠죠.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단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8번 문제만 읽어볼게요. 508번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 f에 절대값이 하나 껴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x와 절대값 x가 섞여 나오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기준점 잡고 풀죠. 그 기준점이 얼마예요?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의 함수식을 같이 써놓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밑줄 쳐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돼요? 1대1 대응이다 로 읽고 풀이를 어떻게 풀어? 기울기의 경향성이 일정하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와 0보다 클 때의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8번을 풀이는 다 됐으니까 x는 0을 기점으로 0보다 클 땐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요? 즉 기울기 3 빼기 a랑 기울기 3 더하기 a가 같은 부호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뭐지만 같은 부호니까 기울기 곱이 항상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부호니까. 그래서 3 플러스 a 3 마이너스 a가 양수다. 그럼 좀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이거 어차피 a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빼기 3이 양수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a가 마삼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몇 개라고? 5개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은 부호니까 곱은 항상 양수다. 곱은 항상 양수다로 풀 수도 있겠죠. (509번의) 별표 그리고 시험 문제라고 써요. 509번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그래프적으로 함수의 역함수가 y는 x라고 하는 선의 대칭이죠. 그게 xy 자리 바꾼 거니까.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은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아파. 다음 하나씩 구해보제. f 역함수의
G, C 더하기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B. 근데 문제에서 G라는 녀석은 F의 역함수입니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괜찮죠? 네, 그래요. F를 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G라는 것도 F의 역함수고 F의 역함수도 F의 역함수네. 이렇게 헷갈리게 줬어? 어쨌든 자, G에 C를 집어넣은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F의 역함수에 C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오케이? 그럼 난 얘를 별이라고 부를게. 그럼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별을 집어넣으면 C를 뱉어냅니다. 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C라는 녀석은 요 높이 값이죠. 그래서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C가 돼요? D를 집어넣어야 C가 된다. 그래서 별 is D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F 역함수에 D를 구하면 돼. 이거를 삼각형이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F에 삼각형을 집어넣어야 D가 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D라는 녀석은 요 높이 값이야. 얼마를 집어넣어야 D가 나와요? 2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G의 역함수에 F의 역함수에 B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세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안쪽이죠. 그래서 F 역함수에 B를 집어넣은 걸 먼저 구해야 돼. 얘를 별이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F에 별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옵니다. B라는 높이 값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B가 나와? C를 집어넣어야 B가 나온다. 그래서 별은 C야. 그럼 다시 별에다가 C를 집어넣었으니까 최종 질문이 G의 역함수에 C를 구하세요. 근데 G의 역함수는 F 역함수의 역함수인 거죠. F 역의 역은 그냥 퓨어한 F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FC를 구하세요. 그래서 F에 C를 집어넣으면 여기죠.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B다. 그래서 두 번째는 B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2 더하기 B, B 더하기 2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이 y는 x라는 성과 비교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알겠지? 꼭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해볼게요. 12번. 자, 우리가 역함수를 함에 있어서 여기가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의 1대1 대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함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함수죠.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죠. 그럼 화살표를 받은 이 치역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정의역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 질문을 보면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래.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래. 그럼 오리지널 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란 얘기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F라고 하는 완벽한 식이 구현됐어. 근데 여기서부터만 표현이 돼 있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2차식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축을 기준으로 반쪽에서만 쓸 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오리지널 F가 요렇게 정의되었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4. 그럼 치역이, 오리지널 함수의 치역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역함수의 정의역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질문, 역함수의 정의역이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중에서 자연수만 캐치하래. 몇 개? 4개. 괜찮죠? 네. 오리지널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오리지널의 치역을 구하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괜찮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제 매번 고민하지 말고 이제 외우면 되겠지. 외운다는 표현이 저급해 보이면 안 돼. 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에서 출발해요. 오케이? 기본적인 거를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외우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기본 문제들은 다 풀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섞어가지고 응용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구구단을 안 해온 다음에 곱하기를 풀 수가 없잖아. 구구단을 혹시 이해했습니까? 물론 곱하기 개념을 이해했죠. 3개짜리 묶음이 3개짜리 주머니, 그러니까 동전 3개가 있는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 이 주머니가 10개가 있대. 동전은 총 몇 개일까? 이렇게 해서 곱하기의 개념을 이해했죠. 그건 이해한 거. 그 다음에 뭐 했어? 2는 2, 2는 4. 외웠죠? 이해된 다음에 외웠죠? 외웠어. 외워야지만 이제 모든 곱하기를 풀 수 있어. 오케이? 우리 지금 합성함수, 역함수 이 개념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의 풀이가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외운다는 표현을 저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의 필수입니다. 필수. 13번에 별표 치고요. 13번에 별표 치고 자, F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2차 함수예요. 축이 얼마예요? 축은 3이야. 그래서 반쪽만 쓰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됐어? 네.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3 집어넣으면 3, 4은 9, 6, 3, 18, 9 얼마야? 3, 3,3이네. 네. 요렇게 이렇게 x축 y축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3이야.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이 뭐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니까. 하얀색 f를 빨간색 y는 x를 통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면 노란색 역함수가 나옵니다. 됐지? 그랬을 때 최종 질문. 하얀색 f라는 그래프와 노란색 g라는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근데 그 교점은 항상 뭐가 치고 들어가? y는 x가 치고 들어간다 라고 고1까지만 생각해요. 고2, 고3 때는 저 방금 내가 한 설명이 오류가 발생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 오리지널하게. 모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f랑 역함수랑의 교점이 몇 개?
무수히 많죠. 그치? 무수히 많죠. 근데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함수 f랑 역함수랑 교점이 함수 f랑 y는 x랑의 교점이라는 풀이는 언제 써요? f가 플러스 기울기일 때만 씁니다. 플러스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하얀색 f가 약간 플러스 기울기처럼 보입니까? 이럴 땐 역함수와의 교점을 y는 x랑의 교점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일 땐 이 풀이를 쓸 수가 없어. 근데 나의 경험상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99.9% 양수로 나와. 그래서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함수와 y는 x랑의 교점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해. 근데 3학년 때 문제를 보면 이걸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 오리지널하게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랑의 교점은 아닙니다. 단 함수 f가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한해서는 합격.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알겠죠? 발레까지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1학년이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결이야.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y는 x랑의 기울기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랑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도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4, 3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의 점이 몇 컴마 몇이야? 당연히 4,4겠지. 라고 쓸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럼 얘가 루트 2라고 바로 나와줄 수 있는 거죠. 1대1 대 루트 2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까지도 체크해 둬야 됩니다. 기억해 둬야 돼. 나 분명히 말해줬어. 18개월 후에 문제 푸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지면 안 돼. 18개월 후면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게? 3학년 겨울이 되겠죠. 저 유형 3번 유형 요것도 별표 쳐요. 이것도 한 문제씩 나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먼저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게. 1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2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4개죠. 함수니까. 그리고 3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4개야. 그럼 1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2번이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마지막 n번째 녀석이 갈 수 있는 길이? 그럼 함수의 개수는 n의 m승이죠. 됐습니까? 공역에 있는 숫자가 밑에 가고 정역에 있는 숫자가 지수로 올라간다고. n의 m승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이제 이건 함수고 자 1대1 함수야.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4개, 3개, 2개. 그러면 n, m, m개, n개, n 빼기 1개, n 빼기 2개, mp, m이라고 쓰면 되겠죠. 공통수학에서 배운 겁니다. 확인할 수 있어? 네,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건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이라면 정역에 있는 개수랑 공역에 있는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땐 1대1 대응은 npn이죠. 그러니까 얘가 n 팩이죠.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겠어? 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되게 쉬워. 상수함수는 하나에다가 다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집중될 수도 있고
2에 집중될 수도 있고 n에 집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총 몇 개? n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 5번식에다가 줄치고요. 정의역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x2가 크면 fx1과 fx2가 크다. 이러면 증가함수의 뜻이야. 뭐라고요? 증가함수. x1, x2가 크면 fx1, fx2가 작다면 감소함수입니다. 어쨌든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다 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를 C로 풀어요. 볼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4개 중에서 2개만 가져오면 돼. 내가 1하고 3을 가져왔어.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내가 1하고 3을 C로 가져오는 순간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증가함수면 큰 게 큰 거랑 짝이 되고 작은 게 작은 거랑 짝이 되겠죠.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큰 게 작은 거랑 짝이 되고 작은 게 큰 거랑 짝이 되겠죠. 그러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뽑아오기만 하면 되겠죠. C로만 풀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개면 nc m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 5번, 유형 6번의 함수의 개수 패턴도 잘 익혀둬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세겠다? 말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씩 세가지고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지금처럼 다 기호화 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간적으로도 안정적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다 기호화 시켜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레벨 쉬운 거 선생님 이거 세어서 푸니까 풀리던데요? 막상 시험 가면 세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틀린다고. 그래서 평소에도 기호화 시켜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15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15번. 자, 기억의 힌트를 우리는 읽고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면 기본적으로 틀을 그리고 풉니다. 자,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F3은 무조건 2래. F3은 2. F1은 1이 3이 될 수 없다. 오케이? F1은 3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1대1 함수니까 1, 2, 3, 4 네 군데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3엔 못 들어간대.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3가지. 자, 2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3개.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남았어? 2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얘가 연속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동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곱하기 법칙으로. 그래서 18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풀고 쉴게요. 자, 니은을 보고 우린 저런 녀석을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는 어떤 기호로 푼다? C로 푼다.
자, 판을 한번 그려볼게. x가 몇 개예요? 1, 2, 3, 4, 5. y가 몇 개예요? 1, 2, 3, 4, 5, 6, 7, 8. 기억의 힌트 F2는 얼마? 4. 얘는 무조건 고정이죠. 니은의 힌트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1은 2보다 큰 쪽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를 가야지. 그걸 기호로 3C1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이유로 2보다 큰 3이나 4나 5는 4보단 큰 쪽에 꽂혀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3. 얘는 얼마? 4. 인데 이게 동시에 출발해야 되죠. 곱하기로 답을 써야 되겠다. 답이 얼마야? 10이라고. 괜찮습니까? 어제 괜찮아요? 그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f라는 함수가 y는 절대값 x 빼기 1 빼기 1과 g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5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함수 g 합성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을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함수가 이 녀석을 바라는 거죠. 즉 g에 fx를 집어넣은 거를 결과로 쓰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합성함수로 보이지만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치환 구조로 문제를 풀어요. y는 g fx면 f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치환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 변역. 변역은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일 때, 즉 f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뜻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합성으로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g라는 녀석이죠. 어쨌든 저쨌든 g의 결과값을 뱉어내는 거야. 그치? 근데 합성함수니까 f라는 녀석의 치역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f라는 녀석의 이 범위 안에서 치역을 먼저 구해 오겠습니다. 그 치역을 g의 정의역으로 쓸 거예요 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근데 그거를 치환의 입장으로 보면은 변역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괜찮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f를 좀 그려볼게. f를 그리면 1에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체크하래?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체크하래. 그럼 꺾이는 포인트가 1이죠. 1에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4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왜 이러니? 4를 집어넣으면 2. 미안해. 이게 자꾸 접지가 조금. 나 수업하고 싶어. 나 수업해야 돼.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죠. 그래서 f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치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치역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 녀석을 g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을 뱉어내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은 g라는 녀석은 축이 얼마예요? 축이 1이야. 축이 1이죠. 근데 1인데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맥스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미니값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17이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 그래서 맥스값, 미니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해보세요. 26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번의 별표 이거 잘 나와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된대.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우리 어떻게 풀어요?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아니지. 아니지. 그건 1대1 대응이다라 역함수가 존재한다 할 때 풀이고, 합성함수가 존재한다,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앞에 거의 치역이 뒤에 거의 정의역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지금 우리 저 구조에서 어떤 함수를 먼저 진행시키는 거야? 어떤 함수를 먼저 진행시키는 거야? 그 다음 f가 되는 거죠. 즉 앞에서 나온 g의 치역이 뒤에 있는 f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딱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 넘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함된다. 어차피 치역도 집합이고 정의역도 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포함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스타트 라인에 0하고 1 써 있어. 그러니까 x로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란 얘기는 정의역, 공역이 다 0하고 1만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0하고 1이고 여기도 0하고 1이야. 그리고 여기도 0하고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먼저 진행되는 g의 치역은 g의 0 집어넣은 거랑 g의 1 집어넣은 거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g의 0 집어넣은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g의 1 집어넣은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얘네가 0 아니면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면 마이너스 a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면 마이너스 a가 0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빠져나가 봐야 되겠지. 네. 모든 a, b를 구하십시오니까 상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더 해봐야지. 여기서 F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어쨌든 결론은 이게 0이죠. 0이 F에 들어가면 얼마에 꽂혀요? 8로 나오죠. 이해 됐습니까? 어쨌든 이게 1이니까 1이 F로 들어가면 얘가 얼마로 꽂혀요?
1이 꽂히고. 괜찮아? 그러면 이 라인을 좀 타야 되는데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지? 이게 0이다. 가지수가 총 몇 개야? 잠시만요. 요렇게 세트가 될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3이라는 구조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경우일 땐 A가 0이면 B가 얼마가 돼요? B는 1이 되니까 요 구조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괜찮지? 네. 그러면 요렇게가 0이니까 얘는 00, A도 0, B도 0인 구조를 띌 수도 있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1인 구조를 따를 수도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A 더하기 B는 마사거나 1이거나 0이거나 마2 총 4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아, 마이너스인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얘가 꼭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케이스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는 철저하게 정의역의 입장에서 본 거니까 집합 x에 대해서 정의됐다 그러면은 정의역만 x가 되는 거죠. 공역은 좀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특별한 얘기 없을 땐 실수 안에만 꽂히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x가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38번) (39번) 어느 거 해볼래? 네, 39번 체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일 때 나온다고 했잖아. 1대1 대응일 때. 네. 자, x에서 x로의 함수 fg니까 x가 1, 2, 3, 4 f라는 함수가 1, 2, 3, 4 1, 2, 3, 4 g라는 함수가 1, 2, 3, 4 라고 케이스를 나눠놓고 F1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3. 이건 고정. G2는 2, G2는 4 이렇게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이렇게 나왔죠. F에 G1을 집어넣은 게 1이고 두 번째가 G에다가 F4를 집어넣은 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G1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1, 2, 3이죠. 그러니까 G1이 1일 때, G1이 2일 때, G1이 3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G1이 이렇게 1이면 F1은 1이어야 됐는데 F1은 3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 그러면 이 상황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G1이 2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는 F2는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F2는 1. 그래 1이구나. 미안합니다. 이 1로 가. 네, 1대1 대응이잖아. 네, 그리고 지금 G 어쩌구가 2죠. 그러니까 G 어쩌구가 2가 되니까 요 케이스에서 F4는 1이라고 쓰면 되겠죠. F4가 1로 가야 되는데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도 거짓말이고 이 상황도 거짓말이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즉 이게 무조건 픽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1은 3으로 고정, G1은 3으로 고정. 그래서 F3이 1로 고정, F3이 1로 고정. 그리고 G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F4, G에다가 얼마를 2가 되죠? G에다가 F4, 여기서 또 체이스를 나눠야 되나? 2, 여기서 F4가 2인 경우와 F4가 4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가 2면 G2는 2가 되니까 F4가 2면 될 거고 그때 G2가 2가 될 거니까 G2가 2가 되는데 못 가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마지막 거짓말이어서 이걸로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G4가 4가 되니까 G4가 4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되니까 요렇게로 빈 공간 찾아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케이스를 따져가듯이 풀어야 돼요. 네, 1대1 대응이다라는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최종 질문 G3은 얼마예요? G3은 1이고 G F2 F2가 2니까 얘는 G2 G2는 4 그래서 1, 4, 5라는 최종 결론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대응 한번 풀어봤고요. 쉬운 거 위주로 풀게. 자, 42번 가볼게요. 내가 할게. 볼게요. 자, x가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림처럼 진행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합성을 100번 하세요. 합성을 200번 하세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규칙 찾기죠. 오케이? 그래서 f 100에 1. 이 녀석은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그럼 f2에 1 집어넣으면 f3과 똑같으니까 2. f3에 1 집어넣은 건 f에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1. f4에 1 집어넣은 건 f에 1 집어넣은 거가 똑같으니까 3. 그래서 3, 2, 1, 3, 2, 1, 3, 2, 1이 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 100번 합성했으면은 3, 2, 1이 도는 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3은 9 해서 한 번, 두 번, 33번 그리고 한 번 더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3이라고 쓰면 되고 지금 F200에 3을 집어넣은 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풀면 되겠죠. F에 3 집어넣은 건 2, F2에 3 집어넣은 건 F에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1, F3에 3 집어넣은 건 F에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3. 얘도 마찬가지로 213, 213, 213이 돌겠죠. 그래서
200을 3으로 나누면 36, 18, 36, 18. 두 개가 남죠. 그래서 66번 돌고 한 번, 두 번. 그래서 1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3-1은 얼마? 2. 이렇게 구하는 패턴의 문제. 쉽죠? 네. 자주 했던 유형이어서 이 풀이는 좀 익숙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돼요. 왜 나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네. 어, 네. 47번으로 가볼게요. 47번. 네, 한번 풀어볼게요. 쉬워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 쉽다고 느끼니까. 얼마 나왔어요? 1번. 네, 1번 나왔습니까? 뭐에 이상한? 아니요, 안정상입니다. 보면은 F가 2차죠. 축이 얼마예요? 축이 1이야. 근데 지금 좌변을 보면 F에 F2를 집어넣은 거고 F에 F4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요? 근데 F2라고 하는 값과 F4라고 하는 값은 F2라고 하는 값과 F4라고 하는 값은 다른 값이야. 똑같은 함수에 F2라고 하는 값과 F4, 즉 얘를 그냥 내가 P라고 부를게. 얘를 Q라고 부를게. PQ를 집어넣는데 똑같대. 그 얘기는 얘가 P를 담당하고 얘가 Q를 담당하겠죠.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P 더하기 Q가 2로 나누면 축 1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2라고, 즉 F2 더하기 F4가 2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4-4 플러스 A고 F에다 4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2가 돼. 그래서 2A 더하기 8이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라고 완벽한 F를 구했습니다. 최종 질문 F6을 구하세요. 구하면 되겠죠? 네. 요 정도 느낌 괜찮습니까? 2차식이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축에서 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 문제잖아요. 이런 거 잘 나와요. 네. 네. 축. 평균이 축이지. 네. 49번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기분이다. 49번을 맞히면
네, 여기까지. 못 맞히면 못 가는 거죠, 넌. 그러니까 하단부터 올라오잖아. 상단부터 올라오면 좀 겁먹으니까. 하단에서부터. 네. 참고로 내가 대학교 발표 때 이 빔프를 처음 써봤어. 근데 이제 저기에 교수님이 앉아있고 내가 여기서 수업하는데 내가 온수잡인데 자꾸 이렇게 했나봐. 그래서 교수님이 야 레이저 레이저 하면서 A를 못 받았어. 발표하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다르니? 이거랑 이거랑 다르니? 그래 보이. 나 되게 공손하게 했어. 네, 한번 볼게요. 얼마나 공손해. 자, F 좀 보겠습니다. F 좀 볼게요랑 F 좀 보겠습니다랑 나 이게 더 공손하거든. 슬픈 학점이었어요. 1학점이었으니까 망점이지. 하하,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네 그림이 이상한 거지. 축이 얼마야, 축이? 2분의 7이야? 네, 네. 음, 아, 그러네. 그렇게 그려지는 게 맞네. 네. 아, 이게 뭐 역함수 이런 거 아니네. 상관이 없네. 일단 기본 틀은 그리고 시작해야죠. F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줬잖아. 이 판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 판에서. 이 판에서 지금 최종 질문이 뭐예요? 최종 질문. 봐봐. 최종 질문. F, FA는 FA다. 항등함수로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치환이라는 걸 먼저 써야지. 그래야지 항등함수 꼴이 보이는 거지. FA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래, 요 개념이 들어가야 FT는 T라는 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A를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항등함수, 즉 y는 x랑의 어떤 교점 관계성, t라는 녀석이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t가 될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 포인트가 생깁니다. t가 될 수 있는 게 딱딱 아니지. 넌 그림도 못 그리면 어떡하니? 응? t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 두 개. 그 두 개. 너 얘 그릴 수 있니? 어떻게 그려요? 네. 네. 네 그림에 이런 그래프이 있어 없어 지금? 얘가 반쪽짜리야. 지금 얘는 어디서 자르래? 2분의 7이 2입니까? 1은 어디야? 네. 그려봐.
나머지 반쪽은 왜 안 그려요? 2보다 작은 쪽은 왜 안 그려요? 이보다 작은 쪽도 그려요. 이보다 작은 쪽, 큰 쪽은 이제 그만 그리고 작은 쪽. 또 F가 어떻게 기술돼 있어요? 문제에서 F가 어떻게 기술? 네. 네. X가 2보다 작은 쪽을 그렸냐고. X가 2보다 작은 쪽을 그 그림이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네. 그거예요. 6이요. 왜 안 돼요? 아이, 그래도 같이 자. 아직 좀 남았는데 설명 듣고 가. F가 x는 2보다 작을 때 2x 플러스 2,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6 완벽하게 써 있으니까 f를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2인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2 집어넣으면 6이죠. 그리고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가 있을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f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타겟팅이 되는 식은 f에 a를 집어넣었더니 fa가 되겠다 라는 식이니까 fa가 반복적으로 보입니까? fa가 반복적으로 보이면 우리가 치환하겠다가 기본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fa를 t로 치환하면 ft는 t다라고 놓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그래프를 지금 그려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t라고 하는 건 y는 x 개념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a가 아유 헷갈려. 6, 2,6 이렇게 만나는 점이 뭐랑 뭔가 확인돼요? 내가 할게. 그러니까 2t 플러스 2랑 t랑 만나는 t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6은 t다로에서 만나는 녀석은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6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t는 4에서 접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라는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가서 4라는 포인트와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하는 건 지울게. 그럼 FA는 t다에서 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잠깐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죠? t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서는 4에서 체크가 되니까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원할 수 있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2라는 건 지금 F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포인트의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요 포인트가 얼마인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어떻게 잘라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FA는 지금 저 모양과 똑같겠죠. 이게 FA가 되겠죠. 그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데 얘가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분의 49 마이너스 4분의 49 플러스 16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7에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64에서 49를 뺐으니까 15가 되겠죠. 이쪽이 대략적으로 얼마인 거야? 이게 숫자로 얼마냐? 이제 4랑도 체크해야 돼가지고 3.xxx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3.xxx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요렇게 체크되는 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건. 그러면은 2차 식에서는 안 만나고 1차 꼴에서만 만나지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4다.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괜찮고 두 번째로 t가 4일 땐 여기가 3.xx니까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몇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세 군데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파악할 수 있겠어? 다시 얘기하면 2a 플러스 2는 4랑 만나는 1 하나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은 4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개가 더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스타트를 딱 봤을 때 요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FA는 FA다. 그러면 FA가 T라고 노는 순간 이게 T라는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그림과 Y는 X라는 그림의 교점이 두 개야.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후보구, T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일 때랑 4일 때. 그러면은 T라고 하는 마이너스 2일 때, 즉 FA는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여기가 3.xx죠. 그럼 마이너스 2랑의 교점은 직선에서만 나오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다. 로 a값 하나를 구합니다. 괜찮지? 그리고 t가 4일 땐 3점보다는 위쪽에서 끊기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몇 군데에서 나와? 세 군데. 그러니까 직선에서 하나, 곡선에서 두 개. 그래서 직선에서 4일 때가 하나, 곡선에서 4일 때가 두 개. 총 A는 총 네 군데에서 발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물론 요 이후의 풀이는 기본적인 함수 풀인 거지, 합성 풀이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문제 자체가 합성으로 주어진 거긴 하지만 합성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까지 해서 합성 함수까지만 체크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토요일 수업은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고 토요일 수업은 명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부등식까지 끝났죠.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시간과 함께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